안녕하세요. 더포스처 대표 조준희, 그 다음에 부산의 작은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준희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산에 올라가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세계적인 교육단체 플랫폼인 아이디어 코리아에서 주최하는 강의를 하러 올라갑니다. 제가 무료 강의를 3개나 맡았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운동 전문가들에게 인지도가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좀 의사로서 좀 특이하게 운동 역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조금 해서 이제 초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그 강좌 중에 하나인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여러분, 어깨가 안 좋아서 고생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깨 충돌 증후군은 일반인들도 진단명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정도로 흔하게 진단을 내리는 질환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제가 업로드를 한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충돌 증후군 중에서도 내측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internal impedance라고 하는데 이게 좀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대부분 병원에 가게 되면 충돌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내리지, 이건 외측 충돌 증후군입니다, 이건 내측 충돌 증후군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는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측 충돌 증후군은 왜 중요하냐 하면 증상이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증상이 너무 심해지면 진짜 난치성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병원에 이 내측 충돌 증후군으로 오시는 가장 흔한 비율은 누가 많냐 하면 일명 철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피트니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오냐 하면 딱 이렇게 표현하세요. 원장님, 제가 뭐 일상생활 할 때 많이 아픈 건 아닌데 꼭 벤치프레스를 하거나 아니면 뭐 턱걸이를 하거나 푸시업을 할 때 이상하게 왼쪽에는 힘이 잘 들어가는데 오른쪽엔 힘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일상생활 할 때 별로 안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찾아갔다가 그냥 뭐 지금 움직일 때, 뭐 이렇게 일상생활 할 때 아픈 게 아니니까 굳이 치료할 필요가 있냐 라고 얘기를 들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었던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운동 전문가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소개를 받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일반적으로 따지면 아니 일상생활 할 때 안 아픈데 이걸 굳이 치료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하지만 내측 충돌 증후군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관절 와순의 손상하고도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극심한 통증이 나중에 생기고 결국에는 이두박근의 이제 긴 힘줄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손상을 받게 되고 나중에 MRI를 찍어보면 뭐 관절 와순 파열 또는 우리가 슬랩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질환들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잘 찾아오지도 않고 완전 말기가 되면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운동도 아예 못할 뿐더러 저녁에 잘 때 똑바로 누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내측 충돌 증후군의 특징이 후관절낭이나 후관절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타이트해지는 경우에 이 병이 생기는데, 똑바로 눕게 되면 이 팔뼈 있죠, 팔뼈, 이걸 상완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눕게 되면 상완골두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관절이 너무 아파서 똑바로 누워서 잠을 못 자서 심지어는 팔 옆쪽에다가 베개를 높은 걸 받치고 이렇게 자야지만 잠을 잘 수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매우 심해지게 되면요. 그래서 이 병은 초기의 증상이 아주 격렬하지 않기 때문에 외측 충돌 증후군은 초기에도 굉장히 아플 수가 있거든요. 좀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근데 내측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운동 전문가분들께서 이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얘기가 좀 길었죠. 참고로 내측 충돌 증후군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뒤쪽에 있는, 영어로 posterior shoulder stiffness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어깨 뒤쪽에 있는 근육이나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두꺼워져서
이게 움직일 때 뼈를 앞쪽으로 밀어내게 돼요. 상완 골두를. 그러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걸로 돼 있고, 이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팔을 들어 올려서 외전하는 각도에서는 이게 또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GIRD라고 하는 질환들은 좀 특수한 질환인데, 아무튼 그건 각설하고, 오늘 제가 주로 드릴 말씀은 상완 전방 활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상완골이 앞쪽으로 삐져나와서 통증이 생기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픈 위치는 우리 관절의 뒤쪽, 위쪽 부위가 주로 통증을 느끼는데, 이게 특징이 팔을 들었을 때 끝까지 넘어갔을 때 이 안쪽 어딘가에 아픕니다, 이 위쪽, 뒤쪽이 어딘가 아픕니다 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날개뼈를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완골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항상 팔을 들어 올릴 때 충돌이 없으려고 하면 날개뼈의 견봉과 그 다음에 상완골이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날개뼈가 위로 올라가 있어야 안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날개뼈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다면 상완골과 부딪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날개뼈가 아래로 가 있는 경우를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개뼈가 아래로 가 있는 경우 중에 가장 흔한 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소흉근과 대흉근이 너무 짧아져 있거나 딱딱하게 되면 우리 소흉근이나 대흉근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놈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견갑골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견갑골을 아래쪽으로 당긴단 말이죠. 그러면 견갑골이 어쩔 수 없이 밑쪽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완골과 이 견갑골이 내려가게 되니까 상완골이랑 부딪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돌 증후군은 외측 충돌 증후군이나 내측 충돌 증후군, 이거는 똑같아요. 견갑골이 내려가지 않도록 내려가는 근육들을 풀어줘야 돼요. 무조건 이완시켜주고 스트레칭 시켜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근육이 대흉근과 소흉근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물론 밑으로 내리는 근육들이 또 뭐가 있냐면 광배근이라는 근육도 있어요. 하지만 광배근은 상완골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견갑골을 내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내용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 내측 충돌 증후군이 많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충돌 증후군이 벌어질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상완골을 위로 밀어 올리는 이 벡터의 힘이 강해지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삼각근이라고 여기 옆에 붙어 있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 근육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앞쪽, 옆쪽, 뒤쪽.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내측 충돌 증후군은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너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삼각근 후지라는 근육을 최대한 많이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삼각근 후지, 제가 지금 짚고 있는 이 부위거든요. 자, 요 부위에다가 뭐 골프공이라든지 아니면 딱딱한 걸 놓고 눕게 되면 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 방법 말고 우리가 어깨 뒤쪽에 근육이 딱딱할 때 그걸 풀어주는 방법이 슬리퍼 스트레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슬리퍼 스트레치는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요 다음 편에 슬리퍼 스트레치하고 롤 오버 슬리퍼 스트레치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슬리퍼 스트레치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후 관절에 있는 외전 근육인 삼각근 후지와 그 다음에 극하근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번째 중요한 치료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얘기 안 한 내용도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견갑골의 움직임을 조절을 해주는 거랑 그 다음에 상완골을 움직이게 만드는 삼각근 후지를 풀어주는 거 말고도 카이네틱 체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움직일 때 항상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날개뼈를 안정화시킬 건지에 대한 그런 훈련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가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기엔 조금 애매한 게 있긴 한데요. 다음번에 슬리퍼 스트레치를 강의를 하면서 그 내용도 같이 언급할까 해요. 그래서 내측 충돌 증후군에 대한 이론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되게 좋아요. 나는 운동도 많이 하지 않고 그랬는데 내가 누워서 이렇게, 제가 누웠다고 상상해요. 누워가지고 팔을 이렇게 드는 것조차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안 좋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내측 충돌을 동반하고 상완골이 전방, 상방으로 활주를 하는 질환은 정말 정말 어려운 케이스예요. 어깨 질환 중에 난치성 질환은 딱 요거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뭐 힘줄이 끊어지거나 이런 걸 제외하고, 50견을 제외하고 나머지 딱 하나를 짚으라고 하면 진짜 이건 어딜 가서도 치료가 안 됐던 경우인 사람들이 저희 병원 오시거든요. 정말 심각하세요. 팔 뒤로 돌리고 뭐 이런 거 전혀 안 되시고요. 그냥 누워서 팔을 움직이는 것조차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 내측 충돌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완골이 전방과 상방으로 활주하면서 움직임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십견 때문에 안에가 굳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움직일 때 충돌이 너무나 많이 발생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세요. 그런 분들이라면 내측 충돌 증후군을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완골이 전방하고 상방으로 활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보기에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관절의 센터를 맞춰준다는 개념인 PICR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PICR을 잘 맞춰서 글라이딩 요법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 겨우겨우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다음번에 시연을 한번 해드릴 건데, 사실 그런 경우는 병원에 보내는 게 맞아요. 오늘도 조금 재미없는 내용인데 어깨에 있어서 난치성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측 충돌 증후군을 반드시 의심하셔야 돼요. 금방 전에 내용 얘기했던 거. 내측 충돌 증후군은 관련이 돼 있는 게 후관절낭이 두꺼워져 있거나 후관절을 감싸고 있는 외회전 근육, 삼각근 후지하고 그 다음에 극하근이 너무 두꺼워져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물론 관절낭 자체가 두꺼워져 있는 것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난치성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떤 근육을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카이네틱 체인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다음번에 실습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깨 난치성 질환 꼭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2,500명 얼마 안 남았어요. 저 10,000명이 목표인데 한 주에 50명씩 늘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